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낮에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젯밤 어떻게 잠들었는지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병원에서 혈압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검사 결과는 그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다면, 만약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잦아졌다면,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밤 사이에 혈관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혈관이 늙는 이유를 음식이나 운동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싱겁게 먹어왔고 꾸준히 걸어왔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 혈관은 그렇게 늙어버린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쁜 낮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은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낮 동안 받은 손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고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잠을 많이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라는 위로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넘겨왔던 잠드는 시간, 잠들기 전 습관, 밤중에 깨는 순간들이 어떻게 혈관의 나이를 바꾸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약은 늘고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여전히 음식 이야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름진 음식, 소금, 설탕, 이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자료를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혈관이 빠르게 늙어가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음식이나 운동 이전에 전혀 다른 생활 습관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 습관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밤에 얼마나 제대로 쉬었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입니다. 잠이라는 말을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중간에 깨는 건 어쩔 수 없다. 원래 나는 잠이 얕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혈관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굳혀버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식사는 늘 싱겁게 하셨으며 매일같이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건강관리 잘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본인 역시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하는데 도대체 언제 혈관이 이렇게 늙어버린 거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다시 짜주지도 않았고 운동 시간을 더 늘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잠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는지, 자다가 몇 번이나 깨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분은 늘 텔레비전을 켜둔 채 졸릴 때까지 버티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것을 나이 탓이라 여기며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수면 패턴은 혈관이 밤사이에 회복해야 할 시간을 지속적으로 빼앗는 대표적인 생활 리듬으로 보고됩니다. 혈관은 낮 동안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일하고 밤이 되면 비로소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불규칙하거나 얕아지면 혈관은 밤에도 계속 나처럼 깨어 있게 되고
그 결과 서서히 탄력을 잃으며 나이를 앞당겨 먹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진 결과를 보고 갑작스럽게 나빠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밤마다 회복하지 못한 흔적이 지금에 와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관 건강은 특별한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쉬어야 할 시간을 빼앗기며 서서히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잠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잠은 혈관을 늙게 만들고 어떤 잠은 혈관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지 그 차이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이 혈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피가 도는 거지 밤에는 그냥 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은 밤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낮 동안 음식과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긴장했던 혈관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이완 신호를 받고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관 벽에 가해졌던 압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과정을 밤사이 혈압 하강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현상이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혈관의 탄성이 오래 유지되고 심장과 뇌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은 자고 있는데 혈관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계속되면 혈관은 밤에도 낮처럼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고 혈관은 회복 대신 피로를 쌓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패턴을 가진 분들은 아침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낮 동안 작은 자극에도 쉽게 혈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밤에 하루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의 양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몇 시간을 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수면의 리듬과 깊이입니다. 같은 6시간의 잠이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는 잠을 자는 사람과 들쭉날쭉한 시간에 잠들고 자주 깨는 사람의 혈관 반응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혈관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의 어둠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의 휴식 신호를 받아야 혈관은 이완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잠드는 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면 혈관은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도 긴장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깊은 잠입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 중에서도 깊은 잠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혈관 회복 신호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깊은 잠 동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혈관 벽의 염증 반응도 함께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잠은 자주 깨고 꿈만 많은 얕은 잠이 반복되면 이런 회복 과정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분명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간은 길었는데도 몸은 쉬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낮잠으로 이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늦은 낮잠은 밤잠의 리듬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고 그 결과 다시 밤의 혈관 회복 시간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은 낮에도 밤에도 쉴 틈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줄어들고 깊은 잠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기기 화면을 바라보는 습관은 이미 약해진 수면 리듬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혈관은 밤에 들어야 할 이완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노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관리해도 밤마다 회복하지 못한다면 혈관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다시 쉬게 만드는 잠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잠과 혈관을 다시 쉬게 만드는 잠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는 것일까요? 연구 자료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수면 방법이나 어려운 기술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혈관 회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는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잠드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늦게 자느냐, 일찍 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은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휴식 신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이완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잠드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밤사이 혈압 하강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아침 혈압 변동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보고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이른 시간에 잠들고 어떤 날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 잠드는 생활이 이어지면 혈관은 언제 긴장을 풀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은 곧바로 혈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을 위한 잠의 첫 번째 조건을 일정한 잠드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같은 시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잠의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고 말씀하시지만 혈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이 유지되는 동안 혈관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 혈관 벽을 자극하는 염증 신호 역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은 하루 동안 받은 미세한 손상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자주 깨거나 꿈이 많고 얕은 잠이 반복되면 혈관은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느낌이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매일 조금씩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잠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환경과 행동은 그날 밤 혈관이 얼마나 깊이 이완할 수 있는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 밝은 조명, 강한 소리, 자극적인 화면은 모두 혈관에게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혈관은 우리가 눈을 감았는지 보다 뇌가 밤으로 인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혈관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잠이 들어도 혈압은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회복 대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혈관을 전혀 쉬게 하지 못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의 습관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리듬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 현실적인 루틴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루틴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혈관을 쉬게 만드는 밤의 습관은 의외로 단순한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잠을 잘 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각보다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혈관은 잠드는 순간보다 잠들기 전 한두 시간 동안의 상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혈관이 밤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낮에 긴장을 끌고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한 식사를 피하고 특히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과식은 혈관을 포함한 자율신경계를 다시 각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배가 편안해야 혈관도 함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과 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밝은 조명, 텔레비전 화면, 휴대기기 화면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그대로 혈관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 강한 빛에 노출될수록 밤사이 혈압, 하강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방 안의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익숙한 소리를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행위 자체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릴 때까지 버티다가 그대로 쓰러지듯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수면 리듬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꼭 잠이 오지 않더라도 불을 끄고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혈관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때 숨을 천천히 고르고 어깨와 턱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둘러싼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밤중에 깼을 때의 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밤중에 깨면 시계를 보고 걱정부터 합니다. 다시 잠들 수 있을지, 내일 컨디션은 어떨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밤중 각성 자체보다 그 이후의 긴장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눕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우리가 잠들어 있느냐보다 우리가 긴장하고 있느냐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의 시작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밤에 제대로 쉰 혈관은 아침의 빛과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하루 모드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기상시간과 아침의 가벼운 움직임은 밤의 회복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혈관을 쉬게 만드는 수면 루틴은 밤과 아침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혈관은 분명히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쌓였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낮에만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밤에 어떻게 쉬게 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아무리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해도 밤마다 혈관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노력은 절반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많이 자는 법이 아니라 혈관이 쉬는 잠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첫째는 잠드는 시간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언제 긴장을 풀어야 하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이 이완된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는 잠들기 전의 습관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빛, 소리, 식사 화면 같은 작은 자극들이 혈관에게는 낮을 연장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수면 루틴을 정리했습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의 정리 시간, 조명을 낮추는 습관, 일정한 잠자리 시간, 밤중에 깼을 때의 태도, 아침의 시작까지, 이 모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조금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일수록 혈관이 받는 부담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의식하는 것,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 잠들기 전 화면을 멀리하는 것.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혈관은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쉬는 법을 알려줄 차례입니다. 이 채널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 이름을 늘어놓기보다 왜 몸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생활의 흐름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잠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이 어떻게 몸의 나이를 바꾸는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혈관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